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즐거운 자리였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무겁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텅 빈 느낌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래도 오래된 사이인데, 가족인데 참아야지. 하지만 이것은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의 문제입니다. 200년 전 인간관계에 대해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떤 철학자보다 인간의 관계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오늘 직접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쇼펜하우어입니다. 나는 평생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 인간은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는가? 겨울 들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들판에 고슴도치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추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살기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가까워지자 서로의 가시에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멀어지자 이번에는 추위가 밀려왔습니다. 다시 다가갔습니다. 또 찔렸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 끝에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따뜻할 수 있는 딱 그만큼의 거리를. 나는 이것을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인간도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결점이 보입니다. 기대가 어긋납니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나는 이것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관계란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를 가진 관계입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사교 모임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냉정하다고 했습니다. 고집스럽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나를 채운다는 것을. 소수의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음악에 대해, 삶의 의미에 대해 진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들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머지 관계들과는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찌르지 않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관찰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계에서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가 잘못 설정되어 있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는 상대의 기분이 내 기분이 됩니다. 상대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경계가 없노십니다. 경계가 없으면 상대도 지치고 나도 지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대입해 보십시오. 자녀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까? 자녀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입니다.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는 거리입니다. 만날 때마다 소진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연결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까? 의무감 때문입니까? 오래된 관계가 반드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관계가 나를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진시키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작은 일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까? 각자의 시간이 충분한지 물어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각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다시 만날 때 온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가까움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지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리를 조절합니까?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한 지혜로운 설계입니다. 첫 번째, 만나고 난 뒤 자신의 감각을 확인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난 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채워졌습니까? 아니면 비워졌습니까? 채워진 관계는 더 소중히 하십시오. 비워진 관계는 거리를 조금 늘리십시오. 두 번째, 거리 조절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십시오. 모임의 빈도를 조금 줄이십시오. 연락의 간격을 조금 늘리십시오. 거절이 필요할 때는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조용한 설계입니다. 세 번째, 의무감과 진짜 연결을 구분하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연결입니다. 하지만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유지한다면 그것은 의무감입니다.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나는 평생 소수의 깊은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나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충만한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마침내 찾아낸 거리처럼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 여러분도 각자의 관계 속에서 그 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거리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 거리가 진짜 따뜻함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떠오르셨습니까? 그 관계를 지금 당장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 질문 하나만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채워졌습니까? 아니면 비워졌습니까? 그 질문 하나가 관계의 거리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예의 바른 거리가 진짜 관계를 지킨다고.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퇴직 후 찾아오는 고독, 자녀가 떠난 뒤의 조용한 집. 그 고독이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다시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